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미들과의 전쟁입니다. 개미? 그렇죠. 개미. 집에서 왜 개미가 개미예요? 집에서 개미가 나오고 아마존에 살아요? 저희 아들 딸이 저에게 그럽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는 온갖 생명체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독주택이란 그렇죠. 저도 단독주택에 10년 살아봤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삶이란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집 앞을 나가면은 깨구리가 뛰어다니고 뱀이 집 앞으로 들어오고 막. 저희는 이제 그래도 도시였기 때문에 예. 뭐 길고양이들이 출몰하고 고양이 2마리가 어제도 저희를 째려보고 지나갔습니다. 네, 그 길고양이들 마당에서 잠자고 있고 그렇죠. 네. 절대로 가면은 다가오지 않고 도망가고 멋지네요. 사람 손을 안 탄 길고양이들은 절대로 일정 거리 이상을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무조건 일정 거리 이상을 확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걔네들 놀리는 재미에 살긴 했는데 놀릴 수가 있군요. 갑자기 막 튀어나가면 놀라서 도망가거든요. 그거 재미네요. 네. 그럼 막 이렇게 보다 와 그러면 또 도망가고 네. 그렇게 놀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오더라고요. 예. 또 그런 재미가 있군요. 네. 그러면은 뭐 블로그에서 봤는데 예. 집은 잘 집 공사 건축하고 있습니까? 원래 뭐 이렇게 좀 벽지를 바르려고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뭐 벽지가 곰팡이 쓴 걸 이유를 찾아보니 위에 물이 새서 그런 걸로 알고 천정 지붕을 새로 그럼 올리고 있습니다. 물은 잡았어요? 지붕을 올리니까 물이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찾아서 없애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지를 못했습니다. 벽을 타고 그래요?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다고 그게 지붕 올린다고 돼요? 지붕 방수가 깨진 것 같습니다. 지붕 슬라브 지붕이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지붕 방수가 깨진다고 하면 지금 말에 근거하면 결국 빗물이 고였다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올 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 거기가? 아니요,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전부터라도 상식적으로 그럼 2, 3년 전 물이 고여 있어서 지금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올 때마다 조금씩 스며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보통 그래도 금방 티가 나던데. 무식하게 산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그 비가 이렇게 벽을 타고 물이 한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예. 비 엄청 많이 오고 갑자기 거기가 빗물이 쭉 벽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집주인 아니니까 집주인 불러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근데 얘기한 거에 근거하면 2, 3년 전인데 이제 그게 타는데 최근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고? 이게 참 장마 때 그랬었거든요. 저희는 무식하게 저희 살았죠. 저희 마누라 고생시키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그냥 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들려보시면은 뭐 시골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골집도 아니었는데 시골집이 됐습니다. 이제 공사를 했는데 시골집이 돼요? 그렇죠. 그전까지 시골집이 아니었죠. 근데 보면은 요즘 시골집들은 다 현대화가 됐어 사실. 시골에 있는 집일 뿐이지 사실 집 자체는 보면은 괜찮던데 다들. 그렇죠. 괜찮습니다. 저희도. 샤시도 다 하이 샤시로 다 하였습니다. 좀 다. 그러니까 다 괜찮던데. 다 잘 지내시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한 장단기 금리차가 뭐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인가요? 미국인가요? 미국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역전 나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한국은 뭐 문제가 있나 보네 이렇게 하고 마는데 미국이 역전 나기 시작을 하면은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걔네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여파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좀 전에 얘기하신 그 장단기 금리 역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한 달 반, 2달 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 후로도 그럼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더 벌어졌네요. 어떻게 됐네 그러면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악화됐다는 게 금리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으로 이제 10년짜리가 이제 3개월짜리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30년짜리 이제 금리도 이제 미국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오면서 뭐 더 이상한 상황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전망으로는 이번 달, 다음 달 중에는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2달 전이 이를테면은 뭐 장단기 최초 금리 발생 뭐 이랬을 겁니다. 그때 장단기 금리 그때 최초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직전에 조금 잠깐 역전했다가
그 후에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네, 진행되고 그때도 있고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이게 역전되고 나서 다시 아무렇지 않다가 다시 역전되고 이런 상황이 된 게 예전에도 몇 번 있었냐 했을 때 그때도 뭐 있긴 있었다라고 얘기를 넘어가는 상황이었던 네, 그 거죠. 추세 자체가 결국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이제 예. 얘기를 그때도 했었던 걸 기억하는데 근데 그때보다 그때 장단기 금리 역전 이를테면 뭐 마이너스 0.5다 그럼 지금은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더 벌어졌다는 건가요? 조금 더 이제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 아침에도 이제 체크를 하고 오는데 차 자체 금리 역전 폭도 좀 커졌고 그리고 기간이 좀 더 그 당시 이제 잠깐 동안 일어난 그 당시 이제 금융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랬거든요. 야 이건 수급 브릿지다. 아, 네. 수급 브릿지가 잠깐 일어나는 거다. 그 호들갑 떨지 마라. 니들 그래 봐야 정상으로 다시 오른다. 뭐 아니야 이런 류였는데 이제 그 전문가분들의 그 말씀이 좀 쏙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역전돼서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 2달 정도 역전돼서 그렇게 봐야 가고 될 있다는 겁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향후에 아마 한동안 그럴 것 예, 같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과거에 그렇게 역전돼서 오랫동안 간 거는 기간이 어느 정도 그거 기간까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 대략 역전된 어느 상황에서 뭐 꽤 오래됐습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딱 말씀 뭐 못 1년, 드리겠습니다. 2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 되는데 갑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서 역전 상황을 이제 해소를 합니다. 네, 그러면 뭐 한 2-3달 길어봤자 그렇게 아니요, 가야 되나요? 더 가기도 합니다. 6개월 정도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소가 되는가 안 되는가 문제입니다. 그 당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이제 이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가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해소되는 게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1-2년까지는 안 간다. 그렇게 가면 큰일 나죠. 네, 안 근데 됩니다. 이제 6개월 넘어간 적은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이신 시간을 거잖아요. 이제 그럼. 조사를 안 해봐갖고 그거는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기간 어느 정도 되는가. 어쨌든 지금으로 치면 2달 정도 지금 역전돼서 예, 가고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조만간 그 미국 연방에서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를 은행에서 할 가능성이 내려서 이제 들어갈 농후하다. 수 있죠. 네. 예, 예. 저희가 이제 기준을 보면 이제 한 3월에 한번 이제 최초 발생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더 심해진 거는 대략 한 5월 중순쯤서부터 심해져 갖고 5월 지금까지 중순이면 맞네요. 계속 진행되고 그때 얘기한 있습니다. 것처럼 한 달 반 거의 2달 돼 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0.28까지 내려왔다가요. 네.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0.25 선에서 이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개선은 된 거네요, 오히려. 뭐 개선이나 0.28에서 이제 0.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이제 열흘 이상 지속되면 이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계속 문제가 없다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 되게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깨져나가는 거죠. 네. 예, 끊임없이 괜찮아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장단금리 처음엔 장단금리가 역전만 안 되면 괜찮아. 네. 역전이 되니까 아니야 이건 수급 불일치야. 큰 문제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아니야 역전돼도 괜찮아. 열흘만 안 넘으면 돼. 그러다가 이제 네. 다 되고 나니까 이제 모른 척합니다. 그냥. 그러면은 지금 다양한 이유들을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면 된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뭐 거기에 그런 대해서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이야기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정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이 논리가 맞을까 그러는데 실제로 좀 돌아가는 논리인데요. 들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핑크패너님께서 뭐 어떤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면은 진행되면 트럼프가 이제 분노를 하죠. 예, 트럼프가 분노를 해서 미중 분쟁이 확 격화가 되면은 네.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트럼프가 연준을 갖다 위협을 합니다. 새끼야 니들 때문에 뭐 무너질 것 같아. 그럼 연준이 이제 돈을 풉니다. 돈을 네. 풀 거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 갑자기 주식값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막 좋아질 거라는 사람들이 희망의 꿈을 찹니다. 그럼 트럼프가 힘이 또 강해집니다. 오빠 내가 경제 좋게 했지. 그런 다음에 트럼프가 힘을 모아서 또 중국을 때립니다. 그럼 또 경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럼 트럼프가 또 연준을 협박하고 그럼 돈을 또 풀고 그럼 경기가 또 좋아지는 것 같이 사람들이 희망이 들고 이렇게 빼가빼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어제 네. S&P 500 선물이 3,000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4일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보니까 얼핏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연준 그 멤버가 교체되는데 예. 2명
예. 근데 두 명 다만 금리 인하파라고 뭐 어쩌고. 그렇죠. 뭐 한 명은 뭐 근본이제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네요. 이상한 사람이네. 얼핏 기사를 보기는 봤는데. 예, 네. 예.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야, 금리를 인하하면 괜찮을 거야.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아, 네. 보험적 이제 뭐랄까 금리 인하.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 나쁠 리가 없다. 이런 이제 꿈과 희망을 이제 가득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거였어요? 예, 이제 시작하려고. 아, 그런 거였어요? 아유, 그렇습니다. 그 마무리 아니었어? 말이 아니었어요. 항상 뜻이 말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네. 그러니까 몇 번의 이제 미국 경기 후퇴가 있었거든요. 네. 경기 후퇴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징후들이 있죠. 경기 후퇴라는 경기가 좀 나빠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나빠지는 것은 이제 좋았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안 좋아지면은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나쁜 상태 그렇죠. 그대로 살겠죠. 근데 이제 너무 좋았다가 이제 다시 나빠지는 이제 그런 루트를 겪게 되는데, 그러면 너무 좋았다가서 너무 좋았다로 가는 경우는 없나요? 너무 좋아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지금 얘기한 게 너무 좋았다가 좋아졌다가 아니라 너무 좋았다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너무 좋았다가 좋아졌다가 다시 너무 좋았다로 가는 경우는 없냐 이거죠?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네. 보통 이제 너무 좋아서 더 좋아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폭망을 하죠. 서프라임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세계 네, 대공황이나 네, 그런 네, 것들이 네. 존재합니다. 보통 한번 바람을 빼주는데,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 이제 기업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예, 기업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업 부채 비율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초에 나온 자료는 이제 GDP 대비로 한 47%? 정도를 이제 고점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 직전에도 한 대략 한 45%, 그러니까 서프라임 때도 한 45%, 그리고 이제 2000년 IT 월모노이 때도 한 45% 정도. 지금 몇 프로라고요? 지금 한 47%? 그럼 더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보다 더 높아졌겠죠. 이게 이제 연초 근데 자료니까. 지금 얘기한 IT와 서브프라임의 그 45% 이런 것들이 GDP 대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예. 것들이 서브프라임 직전이에요? 직후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쯤입니다. 그때쯤? 예, 대략 뭐 그때쯤이라고 그때 전후 뭐 한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1990년에 일본 망할 때도 대충 한 3% 정도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그 후에 기업 부채가 줄어들죠. 일본이 망할 때도 겨우 43%였다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47%인데. 예, 그렇죠. 미국 기업 부채가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칠 때 사상 최고네요. 이제 가장 부채가 많죠. 네. 금리가 내려왔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을 하지만 뭐 제가 보기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금리 하락폭이나 1980년부터 이제 90년, 2001년, 2008년 그때 금리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네. 예, 이제 기업이 돈을 많이 이제 빌려갖고 쓰고, 이것이 이제 경기 이제 확장의 주요 원인이 되죠. 가게는 원래 거의 비슷비슷하게 돈을 써주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했다가 투자 안 했다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에 큰 이제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제 가게 이 기업 투자하고 보통 건설 투자 두 가지가 네.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 영향을 주는데, 인슈런스 컷을 얘기할 때 보통 95년과 98년경에 일어난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가 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네. 그때는 95년과 98년은 GDP 대비 가계 그 기업 부채가 40% 미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이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설비 투자나 기업 투자를 근데 하기 전이었죠.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예. 반론이라고 하면 반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어떤 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하는 시대와 예. 지금의 기업들이 그런 거를 빌려서 활동하는 시대는 다르지 않나? 이렇게 어떤 식으로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된 업종의 기업들, 예. 그 지금 시대의 주된 업종의 기업들은 예. 좀 섹터가 다를 수 있잖아요. 좀 앞서가는 그렇죠. 섹터들이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단순히 부채 비율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조정을 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왜 뭐 부채도 나쁜 부채 있고 좋은 부채 있다는 뭐 이런 표현도 좀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상상력이 부족한 거. 제가 너무 상상력을 펼쳤나요? 그러면은 좋은 부채하고 나쁜 부채 이제 관련해 갖고 보고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부채는 어느 순간에 되면 다 위험해지고 네, 어느 네. 순간인가는 이제 뭐 부채를 내는 게 당연히 옳은 일이 되고 막 네, 그러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부채 비율이 올라갔을 때는 보통 화랑이고 화랑장에서 부채를 쉽게 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쉽게 내고 있고 근데 그 중에 괜찮은 부채가 안전량만 빌린다면 괜찮은데 지금같이 이제 부채량 많아졌을 때 그러니까 GDP 대비 뭐 한 거의 50%는 빌렸을 때는 보통 네. 뭔가 잘못된 부채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네. 이제 좋은 기업들만 돈을 빌려가지고는 이 정도 부채 비율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서프란테처럼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뒤로 이제 돈이 나갔을 때만 이제 이런 상황이 이 정도 비율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좋은 문제 나쁜 문제와 기업들도 좀 다르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예전에는 뭐 예. 지금 얘기했던 예전에는 뭐 구글이나 이런 알파벳 뭐 이런 기업이 없었을 테고. 걔들은 돈을 안 빌리죠. 아니 어쨌든 지금 예. 그런 기업들이 있고. 예, 그럼 그런 거를 약간 좀 조절을 해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으니 그냥 단순히 부채 비율만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 이를테면 지금은 성장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걔들이 부채를 좀 많이 진 게 아니냐. 성장하는 기업이 많다라. 뭐 인터넷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더 돈을 빌려서 뭐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는 인터넷 기업. 왜냐면 우리들이 얘기하는 뭐 예. 페이스북이나 그런 애들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지 않겠지만 그보다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어쨌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해서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되게 위험하겠네요. 그 친구들은 경기가 만약에 꺾이면. 그러니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네네. 좀 어려운 상상이 부족해요. 그 부분 다음번에 조사가 좀 되면 그것도 한번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계속 진행하고 좀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인슈어런스 컷을 얘기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95년과 98년에는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기가 더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갔다. 근데 여기 좀 약간 좀 모순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 얘기하는 이제 금리 내려서 올라갔다는 건 미국 얘기거든요. 네. 한국은 이제 95년에는 이제 평탄하게 안 올라갔다고 얘기는 나옵니다. 근데 네. 전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95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멕시코가 망했습니다. 멕시코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시점에 해가지고 그게 전염돼가지고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때립니다. 네. 근데 한국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한국은 세상에 어느 곳이 망해도 같이 떨어진 나라니까요. 제가 그때 어려가지고 잘 모르겠고. 98년에는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 게 IMF 맞아갖고 저희 죽어버렸는데 네. 그다음에 반등이 나오긴 했죠. 삼성전자가 뭐 2만 원 갔다가 뭐 반등이 나와갖고 5만 원 되고 10만 원 되고 했을 수 있긴 한데 네. 그걸 반등이 나왔다고 저 도하면은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1989년 이후에는 이제 계속 전부 다 세상이 뭔가 이제 자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한 번 이상은 아마 금리를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리를 내려서 대부분의 경우에 세상이 이제 망가지는 상황을 금리를 보여왔습니다. 이제 내릴 거다. 예, 내릴 거라고 네. 이제 전망이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연초까지만 해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예. 였었는데 이제는 올리지 않겠다를 넘어서 내리겠다. 내려야 네. 되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야, 무슨 문제가 있어? 다 좋은데 이러시는데 네. 천천히 그러죠. Everything bull market이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Everything bull market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전환시장에 야 싼 게 뭐가 있어? 다 올라가. 뭐 갖다 못해 채권, 금, 주식, 비트코인 안 올라가는 게 뭐가 있어? 이러는 거죠. 네. 다 좋네.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럴 수가 있긴 있습니다. 이런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세상 유동성이 넘쳐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종말 단계에 이르면 이제 종말 단계라고 부르는데 마지막 이제 최종 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인슈런스 컷 얘기 조금 한번 더 이제 원래 할 거니까 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89년도에 일본이 자빠지기 전에 이제 첫 번째 89년 12월 14일 날 이제 금리를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한번. 네. 근데 이제 90년에 이제 일본이 이제 부동산 고점을 찍게 되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때를 보게 되면은 미국 기준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기준 보게 되면은 한 주 전에는 0.9% 오르고 한 달 전에는 뭐 3.1% 오르고 뭐 3개월 전에 2.3% 오르고 6개월 전에 8.4%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네. 이제 그 후에 금리를 내리고 나서
한 주 뒤에는 1.8% 내리고 한 달 뒤에는 4% 내리고 3개월 뒤에 4% 내리고 그래서 1년 뒤에는 6.9%가 내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89년에 일본 그러니까 적발 때입니다. 아는데 예. 퍼센트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예,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나 어떻게 그러니까 퍼센트를 얘기를 해가지고 4%를 떨어져 6%를 떨어지면 도대체 몇 퍼센트인지 알아. 금리 네. 미국 이제 금리 내렸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최대 떨어졌던 게 금리 내리고 나서 네. 한 15% 정도, 15.8% 네. 빠졌답니다. 어쨌든 그 퍼센트 포인트로 해주셔야 예, 듣는 그래서 분들이 그렇죠. 좀 혼돈하지 않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자기 이제 그 금리 내린 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 기준으로 때 15.8%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89년 이제 경기 후퇴 때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뭐 그때 저희도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왔었죠. 네. 원래 뭐 한국 주식값이 85년부터 이제 89년 이때 금리 인하 직전까지가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이 주식이 오른 이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금리 인하하면서 끝장나죠. 네. 금리 인하해서 끝장난 건 아니고 경기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끝장이 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다음번에 이제 95년입니다. 이제 95년을 보시게 되면은 금리 인하하기 전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금리 인하 이후에도 미국 같은 게 계속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중요했던 거는 이제 멕시코하고 러시아의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이 있었죠. 멕시코 네. 자빠지고 금융이 오고 한국이 좋았을까? 제 보기엔 좀 약간 좀 안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98년은 이제 동아시아 금융위기죠. 한국 이제 IMF 맞았을 때 네. 98년 9월 29일 날 이제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일본을 돕고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위험에 빠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시장에 혼란이 벌어지니까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나선 건데요. 보게 되면은 뭐 한 1년 후에는 22.3%가 올라가지고 뭐 좋다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95년에도 20% 올랐으니까 좋다고 했는데 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시는 미국 기업들이 아직 그 부채가 40%를 못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부채를 못 넘겼던 얘기는 그때도 45% 이상 넘기면서 끝났거든요. 네. 2001년에 아직 투자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투자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1989년 부채가 45%까지 쌓아 올렸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청산이 돼가지고 GDP 대비로 대략 40%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동안 아직 40%도 안 된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2번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더 올려가지고 2000년 이제 IT 버블까지 쫙 밀어 올리는데 발생했으니까 미국은 올라갔던 것이고 세계 경기도 그 덕분에 이제 미국 투자가 늘어나면서 괜찮았다고 봐야 되겠고요. 근데 반대로 저희는 이제 2번 다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01년 이제 뭐 저희가 잘하는 IT 버블 때입니다. 그래서 최대 하락폭이 약 한 40% 정도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한국이나 미국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락폭 자체는 최대 하락폭은 저희도 이제 IT 버블 때 네. 대략적 하락폭이 한 40% 정도 이제 나왔었거든요. 하방으로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좀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는 서프라임 이제 2007년에 또 이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2007년 9월 17일 날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최대 하락폭은 이제 마이너스 5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때 한 빠진 게 마이너스 한 50% 선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98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가 한국 최대 하락폭이 이제 마이너스 59% 정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강 많이 갔겠네요. IMF였으니까 많은 이제 슬픈 일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 영화 이제 국가부대 날을 보면서 이 저기 되게 겁나더라고요. 되게 무서운 걸 막 이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뭐 금리 인하라는 것이 지금까지 89년 이후에 총 5번이 진행이 됐었고 5번 중에 3번은 이제 경기 후퇴가 발생을 했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2번은 미국이 아직 그 투자 여력이 있을 때 발생했던 것이고 지금은 예전과 비교한다면 투자 여력이 없고 투자가 이미 완전히 이루어져 갖고 더 이상 투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발생을 했었던 이제 금리 인하는 추가적인 이제 돈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경기 후퇴로 귀결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금리 인하를 해갖고 유동성이 더 나오고 경기가 좋아져서 어떻게 할 거다라고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럼 금리 인하면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투자할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할 여력이 지금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그럼 겁니다. 투자할 여력이 왜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투자가 너무 누가 많이 있다? 들어갔습니다. 네? 투자가 너무 많이 진행.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과잉 것은 투자가 아까 진짜.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는 맞습니다.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곧 부채비 본다는 너무 높은 거예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더 돈을 땡길 수 있겠냐? 땡길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걔들이 어떻게 돈을 더 땡길 수 있겠냐? GDP가 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빌려줄 사람도 기간도 이제는 거의 없고 예, 걔들도 예. 최대한 풀로 땡겨줬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후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되게 네. 어려움까지 갔는데 그 당시도 그 부채 비율은 이제 45% 미만이어가지고 이제 뭐랄까요 좀 투자 여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투자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저희 반도체 같은 경우에 대규모 미국 투자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죠. 반도체가 엄청 많이 팔려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규모 랠리를 만들어냈었는데 지금은 4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은 더 이상 투자력은 이제 고갈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생각됩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됐을 때 투자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 경험 보면 이제 40% 미만 떨어졌을 때를 이제 40% 미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보통 한 35에서 40 정도가 무난한 건가요? 그러면 35% 되면은 재앙이 왔다고 봐야 되겠고. 그래 그럼 거의 40% 40% 미만으로 정도에서 간다면은 왔다 갔다 정도. 투자력이 충분하니까. 고전세 이제 왔다 그 갔다. 후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저희가 투자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이 청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업 기준으로 볼 때 청산을 당하고 뭐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해갖고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GDP가 늘어나겠죠. 네. GDP 대비 이제 기업 부채가 40% 미만으로 빠졌을 때는 매우 공격적으로 주식을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게 몇 번 있었나요? 그러면? 예, 그 뭐 때를 찾아본다면 92년경 네. 그리고 2004년경 네. 예, 그리고 2012년경 그래요? 정도가 이제 40% 미만으로 빠져서 저희가 투자하게 그러면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바닥 정도 되는 건가요? 바닥보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 바닥은 이제 무릎 정도인가요? 그러면은? 그쯤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게 거의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이 사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나요? 네. 듣다 보니까 10년마다 발생하는 이사인가요? 여하튼 지금 92년, 92, 2004년 그리고 2012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에 하면 그다음에 2022년에서 4년 사이네요. 그렇게 치면 끔찍하네요. 왜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어차피 뭐 그 바닥은 그 전에 발생을 하니까 여튼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랄까 투자 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청산 작업, 그러니까 부채 청산 작업이 일어나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이라서 네. 지금까지 역사 경험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치면은 지금이 2019년이니까 예. 뭐 2022년을 친다 하더라도 0, 1, 2, 3년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하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보통 한 1, 2년 정도 보지 않나요? 1년에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3년까지보다는 한 1, 길게 2년 정도 보고서 이제 다만 이제 그게 이제 바닥이 그 정도라는 거지. 여기서 뭐 맞습니다. 상황이 좋아졌다는 건 회복은 할 수가 네, 없고. 어쨌든 예, 그 정도인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치면은 지금 뭐 사실은 요즘 그 많이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번에 좀 안 좋고 한 2022년부터 다시 대상승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뭐 가능할 얘기가 것 같습니다. 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진행되는 것 예,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근거하면은 거의 얼추 비슷하게 되네요.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대상성이라는 거는 이제 회복장을 보통 얘기를 하죠. 네, 네. 순환 구간 중에 회복이라고 보게 되면 이제 회복을 하려면 뭔가 좀 정리가 된 다음 회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컨상이 벌어질 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너무 고음이라고도 많이 그러시는데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게 경기 하락. 경기 얘기하나요? 하락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네. 상황에서 경기 하락이 지속된다는 건 근데 좀 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미국은 현재 이렇게 호황기 10년쯤 됐다라고 맞습니다. 표현을 하는데 예. 지금 얘기한 것과는 좀 그럼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호황이 이제 물을 읽다 못해 갖고 터져야 되는데 네. 터지는 걸 갖다 이제 본드로 메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기 호황 많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실업률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호황이 이제 끝자락에 달아다르게 되면은. 네.
이제 실업률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ADP 고용이라는 게 있는데 저번 달도 좀 안 좋게 나왔었는데 이번 달도 뭐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신규 일자리죠. 네. 신규 일자리가 좀 많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고민들이 많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제 일자리 통계가 안 나왔는데요. 정부는 미국 정부인가요? 맞습니다. 정부는 미국 네. 정부고 이제 나오게 되면 아마 거기도 좀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아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예, 뜻이고, 실업률이 네. 좀 올라가면서 원래 이제 실업률이 매우 낮다가 이제 경기 후행적이기 때문에 실업률이라는 것이 좀 올라가면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ADP 이제 고용이라는 것을 이제 2개월 평균 내볼 때 이번 달 일자리 지난 두 달간 생긴 일자리 양은 지난 2010년 1월 5일 이후 가장 적은 숫자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뭐 실제로 미국의 그 실업률 또는 네. 고용률은 제일 좋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다, 좋아질 게 더 없다. 좋아질 게 없다. 그러니까 네. 역사적인 상황들 다시 돌아보면은 보통 네. 실업률이 가장 낮을 때 네. 사이클 안에서 낮을 때 폭발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곰스러운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거를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그렇잖아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더 이상 좋을 게 없다는 얘기잖아. 맞습니다. 곰스럽죠. 곰스럽긴 한데 역사적 경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 똑같은 날을 놓고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현실은 실업률이 높을 때가 투자하기 좋은 때거든요. 네. 다 싸니까. 길게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실업률이 거의 실업이 없고 완전 고용 상태가 되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뭐더 좋아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뭐 매우 불안불안한 시절이다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말 그대로 장단리 금리가 역전되어 있고 그게 근 2달 동안 진행되고 있고, 네, 그래서 현재 그 전체적으로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예. 이럴 때마다 좋았던 적은 없다. 그 끝자락쯤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정도. 네, 끝자락쯤에서. 그러니까 경기 호황이 끝자락. 예, 그러니까 네, 뭐 다른 실물 지표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장대금 얘기가 말씀드리고 하니까 막 되게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갖고 무슨 문제 생기겠어? 이제는 그거하고 달라, 소용 없어 그랬었는데 네, 이제 실물 지표들이 악화되는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죠. 계속 튀어나오고 뭐 안 좋아지고 안 팔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눈을 감아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못 막을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필코 뭐 온다. 기필코라기보다는 뭐 반드시 온다. 반드시라기보다는 Winter is 그냥- coming. 윈터 is here? 커밍을 넘어서 이제 커밍. here. 커밍은 1월달에 커밍. 그러니까 커밍을 넘어서 이제는 here이라는 거예요. 시월 근처가 이제 된것 같습니다. 이제 저기 오고 있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진입했어 이런 그럴 뜻이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거죠. 봅니다. 예. 그럴 네. 가능성은 꽤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곰 3분기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곰스러운 얘기를 반대로 보자고 하면 그럼 왔으면 좀 버티면 되는 거네? 오기 이제- 전이 사실 무서운 거지. 막상 다치면 그거 살아남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치면 아직 이제 뭐 본격적으로 모습을 안 보이고 있으니까 어딘가 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숫자상으로 보면은 이제 말씀드리다 보면 이제 한쪽에서 그러십니다. 야 아직 거품이 안 생겼으니까 거품이 본격적으로 들어서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제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아니 마이너스 채권이 1경쯤 있고 한국이 미국보다 국채 금리가 싼데 이게 버블이 아니면 다른 버블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개인들이 체감하는 버블, 그러니까 뭐 집값이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간다던가 주식값이 미쳐버린다던가 아니면 뭐 펀드가 막 날려가면은 사람들이 버블이라는 걸 체감을 하고 걱정을 할 건데 체감 못하게 기관들끼리 서로 버블을 주고받고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상승장이었던 2008년 서프라임 전에도 예. 지금 얘기하셨던 게 전부 다 한국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때 그 인사이트 펀드로 엄청나게 돈 몰려 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도 또 주식 가격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버블이라는 얘기를 하질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뭔가 이유를 다 만들어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돈이 된다는 얘기를 했을 뿐 버블이라는 네. 표현을 하질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똑같이 뭐 어느 누구도 버블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그렇게 치면. 보통 깨지고 나서 버블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죠. 네. 또 지금 또 예전 그런 정도의 광풍이 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안 보이는 곳에서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금리 안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 쪽에 채권이나 버블이 대단히 그쪽은 심하다고 사실 보입니다. 개인들이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관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기서 이제 것처럼 사고 치고 있죠. 큰 돈 갖고 있는 큰 손 애들이 왔다 갔다 예, 하면서 맞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면 지네들끼리 핑퐁하면서 그러면 금리 따먹기 있다, 수익 네. 따먹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정부에서 하는 이제 기준금리보다 낮게 보통 국채가 정부 기준금리 정도에서 만들어지죠. 보통. 네. 근데 이제 회사채가 기준금리보다 낮게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국채보다 싸게. 그러니까 그건 좀 사실 말은 안 되기는. 예, 나라보다 네. 회사들이, 그러니까 네. 뭐 B급 근데 회사들, 아무 기업이나 그럴 수는 없을 거잖아요. A급 기업들이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그 정도 대접을 받을 수 뭐 있지. 그렇지 않은 LG화학, SK 뭐 이런 기업이 아무리 데들이고요. 그래도 국가보다 더 셀 수는 없잖아요. 해당 국가에 맞습니다. 있는 기업이 해당 예. 국가보다 미국보다 좋은 조건일 수는 저희가 없잖아요. 더 좋은 조건에 돈을 빌리고 있거든요. 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미국보다 그러니까 말을 새로운 논리 만들어내더라고요. 미국 성장이 좋으니까 괜찮은 거야. 네. 옛날에는 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미국이 안전하니까 더 싸게 빌렸지 뭐 이러고. 네. 그러니까 뭐 코에 붙이면 코고 귀에 붙이면 귀고 뭐 말만 만들어내면 다 되는 건 그러니까 아닌데. 한마디로 말해서 참 접대 얘기한 이번은 다르다. 를 계속 가 아니라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 네. 이제 무시무시한 상황이고, 이번엔 다를 걸이라는 이제 관점 바라보면은 뭐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근데 지금까지는 역사는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거 그렇죠. 이번에도 네. 반복됐다는 거에 대해 베팅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예. 말은 안 되잖아요. 어떤 거요? 하락하는 게 베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버스가 있습니다. 인버스 ETF. 인버스 ETF. 예, 그렇습니다. 인버스 ETF를 한 주 사면은 세상이 망하는 것에 아이, 한 주를 걸게 됩니다. 한 주 사서 무슨 짓을 하라고요? 100주도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재미 삼아서 한번 사보라고. 그런 그것도 뜻인가요? 괜찮죠. 네. 인버스 ETF 가격도 한번 알려드릴까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가격보다는 예. 추세가 오르냐 떨어냐를 알려주시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거꾸로 치면 좋아질 거라는 주가- 뜻이잖아요. 주가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지금까지는. 주가가 계속 왜냐면 인버스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과 반대로 간다는 뜻인데 그렇죠. 예. 주가가 계속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2018년 2월 2일 날 5,739원이었습니다. 네. 인버스 ETF가. 그러니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겠죠. 아마 그때가.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7,268원까지 올랐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거죠. 네. 떨어지니까 억지 올라온 거고, 지금은 다시 이제 6,9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가면서 왔다 7,000원에서 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결론은 뭔가요? 결론은 자료를 보니 윈터 이즈 니어? 히어는 아니고 니어 정도 될 것 같다. 근처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럼 윈터이스 C가 아니라 윈터이스 B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C? 그러니까 C, B, A 아, 이렇게 볼 때 B 정도 됐다. B 정도 커밍을 가능하네요. 넘어서 빙, B-E-I-N-G, 빙. 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빙이고 A는 뭐 어떤 단어가 내가 있을까? 겪고 있는 거니까. 에이징? 에이지 시대. 네. 겨울의 시대. 괜찮네요. 네. 겨울이 되고 있는 거 빙. 괜찮네요. 네. 싱은 S만 양 발음이 비슷하니까 S로 해갖고 보이고 있는 거고 눈앞에서. 네, 되고 있고 시대다. 괜찮네요. ABS네요. 네. 오, 여하튼 단어도 멋지네요. 그럼 뭐 어쨌든 장단 금리 역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 2개월 전에 한 얘기. 네, 점점 그러니까 격화되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개선된 것도 없고 지표도 좋아진 거는 사실 없지만
점수 다 그러니까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숫자 데이터로만이지 일반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건데 그러니까 물건이 덜 팔릴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그쪽에 종사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와닿지 않죠. 뭔가 물건이 덜 팔리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건 네. 수출 대기업 중심 이야기라서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겁니다. 아마 그쪽은 이제 부도율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개든 나타날 건데 한국은 이제 그거에는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시는 분들은 보실 건데 한국 이제 반도체 수출 단가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달에 평균 수출 단가 그 산자부 발표가 2.1달러였습니다. 네. 지금 5월 달이죠. 몇 개월째 계속 하락한다고 그랬었나 수출이? 네, 그렇게. 예, 그러니까 수출 저희 중심이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반도체 여기서 또 찍고 가야죠. 찍고 가야 됩니다. 뭘 찍어요? 맞췄다고 또 자랑해야 되니까. 지표요, 기업, 주가 어떤 거? 반도체 단가입니다. 반도체 단가. 예. 네. 그리고 작년 이제 2018년 10월에 한국의 이제 반도체 수출 단가 평가, 그러니까 평균 가격 정부 발표하는 게 3.37달러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달 보고서 낼 때 보고서에 2019년 5월 평균 단가는 2.1달러일 것이다라고 냈는데 2.1달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월 이제 평균 단가를 또 냈습니다. 평균 단가 예측 단가는 1.75달러, 2달러가 무너질 것이다. 6월이면은 이미 지났잖아요. 그렇죠. 아직 발표를 안 했을 뿐. 그렇죠. 아직 평균 단가 안 나왔습니다. 이번 언제 달 발표돼요? 말엽쯤에 나옵니다. 한 달 후에만. 예, 그렇게 늦게 나와요? 반도체 가격 같은 게 여기까지 오래 걸려요? 세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계약되고 나간 거로 계산 내는가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가 봅니다. 저희한테 늦게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죠. 그게 이를테면은 세관 통과한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 날짜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통과한 그러면은? 기준인가 봅니다. 통과한 기준으로는 이미 6월이 끝났는데 그게 왜 7월 말에 나오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냐 잘 이거죠. 모르겠습니다. 산자부에서 발표하는 것만 지경부죠. 지경부 발표하는 그러니까. 것만 보고 있어가지고.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미 7월 벌써 며칠이면 6월 30일까지는 이미 결과가 다 끝나버렸는데 그거 산정하는데 그렇게 엑셀로 넣기만 해도 될 걸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프로테이지 얘기, 그 가격을 얘기하면 참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와닿는 수출 단가 변화율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11월 달에는 작년에 7.10%가 빠졌습니다. 7.1% 빠지고요. 12월에는 3.2%가 빠졌고요. 1월에는 안 빠졌습니다. 거의. 그러다가 2월에 4% 빠지고 3월에 11% 빠지고 4월에 12% 빠지고 5월에는 17%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제가 22% 빠지는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종일관 올기차게 빠지고 있네요. 그렇죠. 곰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와닿진 않습니다. 전혀 와닿진 그렇죠. 않는데 네, 와닿진 않는데 와 있는 거죠. 근처 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생산 또 줄고 있죠. 네. 예, 그렇지만 와닿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뭐 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야 뭐. 예, 와닿지 않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자동차 생산 전년 동월비가 이제 거의 제로에 근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와닿진 않지만 뭔가가 조금 좀 불안한 상황 정도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예. 방송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뭐 장당리 금리 역전 한 달 반 전에 우리 얘기 드렸던 그 방송으로부터 지금 한 달 반 정도에서 2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를 넘어 오히려 B가 되고 있다. 뭐 요 정도로 뭐 해서 결국에는 그 지표로서는 더 악화되고 있지만 현재 실제로서 피부로 와닿는 것까지 아직 그 여파가 미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측한 이런 대로 진행되는 게 과연 우리가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지만 일단 예측을 한번 지어놓고 이게 사실은 뭐 맞췄다고 좋아하기는 또 웃기잖아요. 네. 맞춰도 아무도 칭찬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욕이나 받아먹겠지만 맞춰도 뭐 떨어진다고 맞힌 걸 뭐 사실은 네. 아무래도 네. 어쨌든 뭐 우리가 가끔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우린 맞췄다. 네.를 마지막으로 그럼 네. 맞췄다. 네. 방송을 여기서 네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